안녕하십니까. 정형법률사무소의 송일욱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본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 산업안전보건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제사고가 발생했었을 때는 우선은 형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 인사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업재해 요건은 따져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을 입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근로자여야 됐었죠.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최근에는 특수고용직이나 배달 직종이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기본적으로 말했던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규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근로자에 포함이 됐어야지 관련되는 피해 구제를 받거나 공단 측의 요양급여 등 그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사적으로 만약에 피해 근로자가 어떤 산업재해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형사적인 문제와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 상이나 치사이 상상적 경합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근로자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사용자, 이쪽으로는 사업주라고 하는데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그 규범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형사적인 문제를 부담했는데 사업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사업 명의자고요. 법인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 아니면 뭐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안전보건 책임자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졌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명의상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았고 일반적인 경우도 많지만 대표이사로 아니면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뭐 회장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행정적으로는 산재사고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공단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사를 받고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라 라는 부분으로 보완을 하고 다시 보고를 하고 확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들어가고요. 인사적으로는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산재사고에 따른 공단 측으로부터 받는 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고의나 과실 등의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근로자의 피해에 따른 인과관계가 있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근 언제냐면 21년 1월 26일 공포되고 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미입했던 부분과 그에 따른 의무 확장을 위해서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비교 부분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적용되는 부분 외에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 외에 적용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선은 제1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실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산재사고는 어느 정도 의율이 됐었었는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안전보건 이행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계속적인 피해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안타까웠었던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 같은 재해 상황, 그런 상황을 통해서 꽃다운 나이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생을 나가하면서 이런 부분을 규제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원료나 제조물이 인체에 해로운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부당하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재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또 본다면 산재사고에서도 포함됐었던 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정도라고 하면 이 10을 포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라는 개념이 규정이 됐고요.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포함됐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주를 기준으로 했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의 처벌, 즉 뭐냐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규범 의무를 확장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부분인데요. 예전에 그냥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 중에 중대산업재해요. 중대시민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규범 의무자가 되면 당연한데 그 외에 경영책임자 등이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거지만 실질적으로 등기이사나 회사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회사의 운영에 좌지우지하고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자체를 규범 의무자로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도 규범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이 공무원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른 사고가 만약에 생겼었을 때는 보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겠습니다.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문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